한순간 걸음이 느려집니다. 뭘 본 거죠? 좀 당황스러운데요? 도심 한복판에 삼각형 논? 그래서 이렇게 심어도 돼요. 방법은 젓가락 잡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땅에 그대로 이렇게 꽂아서 원래 화단이 있던 자리, 5평짜리 논이 생겼습니다. 도시에서 접하지 못했던 거를 어떻게 보면 낯선 풍경을 이제 접한다는 거가 사람들한테 다른 상상력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오티 시작하고 오티 하고 나서 시작할게요. 날씨가 다행히 올라가요. 논을 제대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모내기는 일정하게 심는 건 줄 알았는데 빨간 선에 맞춰서 그 밑으로 심는 게 신기했어요. 발로 진흙을 꾹꾹 밟는 게 쉽진 않았는데 힘들지만 약간 의미 있는 일이라 해서 재밌네, 재밌다 이런 느낌. 느낌 이상해. TV에서나 보던 건데 직접 들어가 몸을 움직여 보니 쌀한톨의 의미를 알 것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팜 투 더 테이블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자기가 먹을 것을 직접 키워보는 과정. 정말 씨앗을 뿌리고 씨앗이 나와서 수확하고 수확한 것들을 해서 먹는 이런 과정들을 겪는 친구들이 음식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흔한 거리 풍경에 슥 하고 끼어든 공간. 벼가 자라 수확을 할 때까지 사람들의 손길로 채워지며 새로운 이야기가 생겨나겠죠. 멈춰있기 때문에 다시 활력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맥락 없이 싹 밀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과 장소의 그 의미를 같이 공유하면서 그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더 좋은 공간이 되기도 하고 더 좋은 가치를 전 세대가 느끼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녹슨 도시를 살리는 재생 공간을 찾아 부산 속 작은 섬, 영도로 갑니다. 부산하면 어묵,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매장인데요. 사실 이곳의 진짜 볼거리는 아니 아닌 밖에 있습니다. 오밀조밀 깔끔한 상점들, 복작복작한 분위기에 시장 골목의 활기가 느껴지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조선소가 들어선 영도. 저희 여기 영도에는 커다란 조선소도 있었고 도기 공장도 있었고 제염소도 있었고 근대 조선 특히 중공업의 전신 기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지금 있는 이전의 제조 베이스의 산업들이 다 이탈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주민들도 한 30% 40% 계속 이주가 되는 상황이어서 조선업이 내리막을 걸으면서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도시를 심폐소생시킬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영도에는 1953년에 처음 만들어진 어묵 공장이 하나 있어요. 부산 먹거리의 대명사. 어묵의 모든 것을 맛보고 즐길 수 있어 유명 관광지가 된 곳인데요. 영도 본점이 2015년도에 100만 명이 오던 곳입니다. 저희 대표님이 혼자 잘 사는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지역을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의도가 있으셨고 그게 지역분들과 같이 합의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 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나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50년 된 동네 시장과 이어지는 구조. 어묵 매장 본점과 전통시장 사이를 잇는 하얀 건물 보이시죠? 빈집 6채가 있던 자리인데요. 새 건물을 짓되 단절이 아닌 연결을 선택했습니다. 작은 마당 사이로 마치 미로처럼 사방으로 열려있는 출입구. 골목길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건축물인데요. 여섯 개가 있었던 그 주택의 흔적들은 최대한 저희가 유지를 하면서 골목길이 가지고 있었던 공간은 최대한 좀 보존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9개의 점포가 같이 연결돼 있어서 저희가 재현한 골목길과 같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마당이 사용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들 상인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저희가 재현을 했죠. 로컬을 밝히는 아띠장 골목. 골목이라는 키워드와 아띠장이 뭐냐면 아티스트 장인이라는 키워드예요. 지역에서 베이스로 장인으로 성장할 사람들을 저희가 찾았고 그 성장한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공간들을 만약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조금 더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팀 중에서 디자인 팀이나 마케팅 팀이 멘토링 사업으로 붙어가지고 공간부터 브랜딩, 로고 타입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분들을 모셔왔었고요. 전통시장에서 출발해 성공을 거둔 어묵공장. 그 노하우를 지역의 가능성 있는 셀러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만들고 판매만 했었는데 이제는 약간 사업적 부분에서도 이벤트라든지 손님 응대, 시간 배분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도움받아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 따로 하는 장사라면 사장님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겠죠? 같은 소상공인이죠. 자영업자고 같이 좀 으쌰으쌰하면서 커나가는 그런 동지가 생겨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랑 같이 어떻게 콜라보를 할지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 그런 것도 짜보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플리마켓이 열리는 날. 부산에 내로라 하는 셀러들이 모이는데요. 지역의 다양한 공예품과 먹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맨날 캐리요? 맨날 하요? 아니요, 오늘만요. 네. 뭘 팔고 있나 궁금한 선배님이 오늘의 첫 손님. 이게 다 시장과 서로 공간이 트여 있으니 가능한 일입니다. 여느 쇼핑센터와는 다른 아기자기한 분위기. 주말 장터이자 찾는 이들의 쉼터가 되고 있는데요. 꼬마 손님들 취향은 딱 맞춘 것 같죠? 상점들도 다 재밌고 벌써 하나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한다면 올 것 같아요. 와보니까 옛날에 저희가 하와이 갔을 때 보면 이렇게 작은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 동네마다. 근데 여기가 딱 그 느낌이 나네요. 여기 참여하시는 셀러분들이 각자 다양한 팬층 그리고 구매층들 가지고 있어서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고 싶었던 제품들을 만나러 오셨다가 이제 비슷한 취지 그리고 좋은 제품들을 만드시는 다른 셀러분들을 발견하고 또 같이 구입하시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시장 골목에서 주인장과 이야기를 나누듯 물건 하나하나 스토리를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いろんな商品が普通に常設しているお店だけじゃなくて他の商品もその時今だけで出てる商品があるのでちょっと全部見ながら楽しみにですねまたちょっとお店が広がるのかなと思っててプサンにはない特産品とかもあるのでそれを楽しみに 이익보다는 상생을 쫓으며 연결을 추구한 공간. 이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제주.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거리고 제주도 푸른 맞아요. 제주는 언제나 오라요. 국내 최고의 여행지답게 사람들이 몰리는 핫플도 많아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주 토박이들이 만든 이곳은 특별한 공간이라죠? 최대한 자연적인 어디 인위적으로 건드리지 않은 건물을 찾으러 다니는 게 제일 첫 번째였었고 이 공간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게 더더욱 마을 주민분들이 쓰는 공간이었다고 하니까 저희가 제주의 재료를 활용할 수 있고 플레이할 수 있게는 최고의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주민들이 쓰던 마늘 창고. 길고 네모반 듯한 기존 건물 구조와 벽을 최대한 살렸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심플한 내부. 글쎄, 심심해 보이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이곳을 기획한 이는 제주 출신의 문승지 디자이너. 국내외 유명 브랜드에서 러브콜을 보내는 가구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죠. 우리가 어릴 때 가장 많이 보던 식물이 있어요. 그게 야자수랑 소철이었어요. 그가 떠올린 건 어느새 잊고 있던 제주의 자연. 어쩌면 사람들이 제주도 갈 때마다 이국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그 소철들이 우리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너무 당연했던 거 아닌가? 그때 알았어요. 정말 당연했었다는 거를. 저희 집 앞에도 소철이 있었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도 소철들이, 야자수들이 일렬로 쭉 있었고 아, 나도 도시에 살다 보니까 저게 이국적이라고 느껴졌구나. 그래서 소철을 가지고 저희만의 어떤 제주의 정원을 꾸미게 됐죠. 사실 거기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까지 저희가 의도하진 않았고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저희는 트래픽을 줄이고자 그러니까 내부에서 사람들이 너무 오래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굳이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동네 뒷산에 즐비했던 화산송이를 밟으며 야자수 사이를 거니는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밖으로 나오고 싶게 말이죠. 또 하나, 제주를 표현한 소품이 있는데요. 과거 제주 사람들의 주식이자 굶주린 배를 채우던 보리. 아련한 기억 속 보리 개혁의 맛은 근사한 메뉴로 탈바꿈했습니다. 아, 이게 정말 저희 할머니나 아버님께서 정말 힘드실 때 많이 드시던 거였는데 이런 게 조금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제주의 문화를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공간과 메뉴로 같이 적용을 시켰었던 거죠. 제주의 자연에 덤으로 추억을 얹어놓은 곳.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런 방앗간이나 옛날 건물들 보면 폐가로 많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일반 사람들도 접할 수 있게 예전엔 이렇게 사용을 했구나 이런 거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어릴 때 이제 그 방앗간 추억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닷가 부근에 이런 자연 환경과 매치가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인위적인 공간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옛날 우리 때 시니어들의 감동을 굉장히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제주의 흔한 모습들이 모여 범상치 않은 공간이 됐습니다. 옛것이지만 촌스럽지 않게 제주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야기의 또 다른 재미, 반전에 있죠?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은행 번호표인데? 헉, 커피가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커피만 주는데 받아들이시겠다는 겁니까? 이쯤 되면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원래 은행이었던 자리를 저희가 로컬 여행자를 위한 컨텐츠 저장소라는 컨셉으로 마을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방산 아래 마을 여행자들을 위한 공간. 들어오시게 될 때는 ATM기 있던 자리로 들어오시게 돼요. 이 공간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은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이고, 지점장실이라든지 아니면 금고 이런 것들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고요. 특히 금고는 제주 작가, 청년 작가들을 위한 전시 공간으로 쓰이고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라든지 설치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작은 전시들이 열리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0년 이상 한 자리를 지킨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인데요. 지금은 은행 느낌 물씬 나는 이색 카페로 탈바꿈했습니다. 이 공간을 빌릴 때 마을 이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을 사람들한테 이 40년의 기억이 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공간을 너무 새로운 곳으로 싹 밀지 말아달라라는 부탁이 있으셨어요. 본래 쓰임은 다 했을지 몰라도 그 기억마저 부수지는 않았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과거 돈을 세던 창고에서 이젠 콘텐츠를 저장하는 창고가 됐다는 거죠. 은행원들이 일하던 자리, 제주의 이야기를 모으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호의 풀 네임이 리얼 제주인입니다. I'm in Island now의 약자이기도 한데 사실 제주말로 in 하면 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거기 그러면 거기 있어? 라는 의미이거든요. 리얼 제주인은 진짜 제주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라는 의미로 제호를 붙였습니다. 이곳 주민들과 부대끼며 살아야만 얻을 수 있는 알짜 정보. 제주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채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 내려와서 와야지만 맛볼 수 있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그것들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게 상품이 되기도 하고 F&B 메뉴가 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제주스러움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 바로 이 공간이 가진 경쟁력입니다. 저는 지금 로컬 지향의 시대를 넘어서 로컬 전성 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로컬 전성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틀을 깨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쓸모없는 것들의 쓸모를 찾는 공간 실험. 또 다른 가능성을 찾아가 봅니다.
1989년생 군산 시민문화회관. 9년째 텅 비어 있답니다. 이제 여기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 시민문화회관을 지나쳐요 맨날. 그러면은 여기가 되게 큰데 너무 어둡고 귀신 나올 것 같고 너무 으산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은 되게 안 좋았었어요. 이름마저 희미해져 버렸지만 90년대엔 영화로운 시간을 누렸던 곳입니다. 모르는 이가 없던 군산의 랜드마크였죠. 하지만 원도심이 쇠퇴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애물단지가 돼버렸는데요. 이곳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요? 적자 규모 없이 세금의 투여를 최소화시키면서 오히려 공공이 운영했을 때보다 훨씬 매력적인 콘텐츠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민관협력형 도시재생이라고 하는데 국내에선 처음 시도되는 방식이고요. 국외에 우리보다 먼저 인구 감소나 세수 감소를 발생을 했던 일본이라던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흔히 쓰이고 있는 방식입니다. 외형은 그대로 두고 공간의 쓰임만을 바꾸는 낯선 방식의 재생. 그러니까 넌 건드리지 않는데 그만 눈을 떠. 눈뜬 거인 앞에 펼쳐진 놀라운 광경.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해보지 않으면. 작은 실험들을 계속하고 그 데이터를 빼곡히 채워서 그중에 어떤 게 이 지역에 맞는지 그 데이터를 보고 향후 어떤 스텝을 갈지 결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공간, 옥상이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사실 옥상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었고 일반 시민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옥상보다 난간도 조금 낮은 편이고 난간을 넘어서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개가 받쳐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를 하고 있고요.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많지 않아서 탁 트인 시야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찾아오시는 분들마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천천히 써보듯 조심스럽게 그러나 열정적으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오히려 지방 도시가 서울보다도 더 힙하고 재미있는 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넣어주고 싶고 게다가 그거를 공공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DIT라고 하는 게 일반 시민이나 뭐 청년 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손으로 자기들이 놀고 싶은 것들을 직접 만든다는 개념인데 세계에서도 가장 멋있고 힙한 옥상 스케이트 파크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런 자부심이 도시 재생의 출발점, 마을 재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음은 주차장? 아니, 건물의 앞마당. 사람이 없으니 차가 주인이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오픈 스페이스는 이곳이 유일한데 이 공간이 그대로 주차장으로 과연 쓰여야 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진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민분들의 삶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오픈 스페이스, 야외 공간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 실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공간의 쓸모를 찾는 실험. 자, 보여보세요. 다시 사람이 주인이 되고 주차장은 광장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마치 그 과거로 온 것만 같아가지고 되게 감회가 새롭고 약간 벅차오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애정을 되살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추억입니다. 공간에 깃든 시간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면 알게 되죠. 뭔가를 만들 때 거기에 항상 의도를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드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용도대로 쓰이기도 하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그 사용의 목적이 방식이 어떻게 변질이 되는데 예전에는 그저 단순한 문화예술 공간이었다면 그 이상으로 뭔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유와 소통, 공간의 의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대 문화유산의 보물창고. 광주 양림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동선을 따라 움직이다 보면 전시장을 한 바퀴 돌게 되는 구조. 어디서든 자연스럽게 미디어 아트 작품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이 공간을 미디아트 민주주의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누구나 이 공간에 오셔서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면 미디아트를 감상하고 공부하는, 그냥 앞에 놓여져 있으니까 감상하게 되는 거죠. 작가의 작업실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기도 합니다. 되게 다른 전시회들 하면은 좀 무거운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커피 마시면서 그냥 편하게 볼 수 있어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동안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작가만의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제 창작 공간입니다. 여기는 좀 비밀의 공간인데요. 여기에 있는 원형의 이런 책장들은 제가 그동안 수집한 책들, 또 자료집들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자료들이 창작의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정은 또 하늘이 보이게 창을 열어서 오픈되어 있는 곳이고, 역시 원형의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콜렉션한 이런 자료들이 수집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또 이제 이 공간에서 더 들어가면 정말 저만 아는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네, 이제 오십시오. 우와, 벽 뒤에 집이 있었네요? 여기는 이제 이런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또 컴퓨터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고, 책도 보고 스케치도 하고 거의 혼자 있을 시간이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이 양림동이라는 하는 곳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둘러보면서 이 공간을 보게 됐어요. 올해 이제 제약회사 물류창고였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 공간은 참, 작업실 공간은 참 좋겠다. 물론 물류창고였지만, 근데 이게 현실화 되니까 이 공간을 해석하는데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건축가가 아닌 제가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벽에 딱 부딪힌 거죠. 아,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바보온다를 만났다. 무생물을 위한 건물에서 인간을 위한 건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야 되는 단계인 거죠. 야, 재밌겠다. 청강공중 한번 돼보자. 건축과 예술의 만남.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졌습니다. 건축가님 소개를 받고 첫 미팅을 했는데 완전 개념이 다른 거예요. 공간 해석하는 개념이. 그래서 건축가님께서 공간을 좀 빛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아, 맞다. 이게 여기는 빛이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방이 꽉 막힌 창고 건물에 빛을 끌어들이기 위한 건축적 장치. 원형의 창은 전시장을 수직으로 관통하며 빛을 내부로 끌어들였습니다. 또 하나 회심의 장치. 나선형 계단에도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제가 피에타 작품을 사실은 양림 오거리에 좀 설치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좀 못 됐습니다. 새로운 개념. 그래서 이 건물에 어딘가에는 설치를 해야겠다는 염두에 두고 건축을 한 거거든요. 작품 설치를 위해 천정까지 이어지는 원형 계단을 만들고 성모 마리아를 앉혔는데요. 우리가 알던 성모상을 한번 비틀었습니다. 이남 작가님의 피에타는 예수와 성모상이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갑자기 0차원에서 3차원이 확 돼버린 거죠. 하늘로 승천한 예수, 공간을 통해 새롭게 부활합니다. 건축의 용어로 얘기하면 공간의 확장이 확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관람자도 한 점으로 쏠리던 이 의식이나 인식이 3차원화가 확 돼요. 이 지점이 굉장히 건축 공간하고 합쳐지면 굉장히 훌륭한 공간이 되겠다. 죽어있던 공간은 빛으로 살아나고 작품은 건축으로 인해 더 강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간의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 친구가 보면 아담하잖아요. 아담하고 무슨 이렇게 머리를 깎아놓은 동자승 같아서 아, 절 하나 져줘야겠다. 얼굴에서 필을 받았다고요? 잘 되고 있지? 그럼 잘 되고 있지. 그다음에 오랜 친구 사이인 건축가와 건축주의 합작품. 이번엔 서울 동대문으로 가봅니다. 빨간 벽돌집들 사이 우뚝 솟은 석탑. 뭐 하는 데일까? 얼른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이건 무슨 오일 같은데 참기름이라고요? 이름하여 도시방앗간. 여기가 처음에는 1층 그냥 단층이었고 한복집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앞에 공터도 넓고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 공간이 되게 예뻐서 여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보통 식품 제조 시설이라면 대부분 외곽에 있기 마련인데요. 대규모 참기름 공장이 어떻게 복작복작한 주택가 골목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했을까요? 생산부터 판매까지 한 곳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기름을 짜는 공정에 맞춰 설계를 했는데요. 건물을 처음에 모양은 되게 좀 결정하는데 힘들었었고요. 기계장치들이 위에 배관들이 많아요. 그거를 이제 무능 건축가가 그런 필요성들을 담아서 특히 뒷박이라는 위에가 학층부가 좀 더 넓은 이런 구조가 겹쳐진 거를 저한테 제안했었고 쉽게 얘기하면 버켓츠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여기서 기름을 짜고 또 필터하고 또 필터하고 필터해서 정말 좋은 기름을 만든다는 그 상징을 건물에 한번 넣어봤어요. 그 바닥 그 크기가 5.4m, 5.4m예요. 근데 5.4m, 5.4m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면 답답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넓혔어요. 밖으로 밀어낸 거죠. 벽들을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간감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공간을 넓혔어요. 그럼 위하고 틈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의 질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합해져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겹의 뒷박. 독특한 모양의 방앗간은 동네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음악회를 지금 2번 정도 동네 음악회를 했거든요. 되게 동네 분들하고 잘 호흡하고 있습니다. 금세 아이들의 놀이터가 돼버렸는데요. 참기름을 짜는 방앗간은 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사랑방이자 색다른 체험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방앗간은 저희한테는 특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보내주는 참기름이 만들어지는 곳이고 지금 세대 간에 관통할 수 있는 뭔가의 감성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방앗간의 시설들이 좀 더 이제 현대화되면서 저희 자식 대대로 소통의 수단으로 도시 안에서 오염물질 배출 없이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걸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방앗간. 깨볶는 이야기로 가득한 따뜻한 공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저희 같은 이제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 가치들이 순간순간 보이는 것들이 있죠. 껍질을 한 겹 벗겨내면 이전의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글쎄요, 이곳엔 어떤 보석이 숨어 있을까요? 성북동의 한 주택가. 코로나로 지친 젊은이들이 프라이빗한 만남을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으로 꾸며놓은 공간.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와, 성북동 골목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니. 이거 같이 왔어? 나 천장에 이제 보네. 이쁘다. 주방 구경 좀 해봐야겠어. 근데 여기서 요리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할 수 있으니까 좋네. 푸드 프로세서도 있고 믹서기도 있고 도깨비 방망이도 있어. 그러니까 종류대로 다 쓸 수 있는 거야. 절구 그런 거 아니야? 응, 절구도 있어. 완전 디테일을 되게 많이 신경 써. 그러니까 부엌에서 요리를 해본 사람이 이 식기들을 다 갖다 놓은 것 같아. 너무 디테일이 괜찮아. 진짜. 요리할 만 나겠다. 나 여기 살고 싶은데? 살아도 되나?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사람으로 부엌도 너무 편리하게 잘 돼 있고 사람들이랑 즐기면서 요리하기도 너무 좋게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 건물은 굉장히 저한테 인상적이고 전 살고 싶습니다. 드디어 드러난 이 공간의 정체. 요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유 주방인데요. 1960년대에 지어진 별장 건물입니다. 애초에 철거를 하려다 마음을 바꿔먹었다고 하죠. 월세를 받아서 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같이 활용하면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요. 여기 좀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던 집이었어요. 왜냐면은 길에서 올라올 때부터 이 집이 눈에 띄거든요. 70년 이상 됐을 걸로 추정하는 석축으로 이제 땅이 다져져 있고 그 위에 이제 벽돌로 담장이 만들어져 있고 이제 집이 한 채 있죠. 주변에 많은 주택들이 벽돌 또는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골목길을 따라 올라오는 그 가로 풍경은 조금 주변과 좀 비슷하게 그런 유사한 모습을 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혼자 도드라지지 않게. 하지만 개성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성지순례를 이탈리아로 가게 됐거든요. 그 중에 아시시라는 곳에 갔는데 그때가 결혼 1주년이었어요. 딱 결혼 1주년이 되는 걸 아시시에서 굉장히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지내고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시시를 이 공간으로 옮겨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아시시 마을 분위기를 내기 위해 기존과는 다른 모서리가 둥근 벽돌을 사용했는데요. 덕분에 이탈리아 감성을 살린 외벽이 완성됐습니다. 내부 천장을 한번 뜯어봤어요. 철거를 해봤더니 그 속에 그 구조가 좀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튼튼하게 이제 소나무로 보가 돼 있고 목재도 좀 건조도 잘 돼 있는 상태였고 이 주택이 70여 년 넘게 존치하면서 그게 이제 내부 천장에서 느껴지죠. 한 겹 벗겨내자 드러난 건물의 속살. 그 아래 놓인 현대적인 주방은 편리함과 동시에 아늑함을 주는데요. 음식을 함께하고 일상을 나누는 일. 이런 동네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되게 뭔가 신선한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저희 시골집도 이런 집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골집을 나중에 내가 여력이 되면 이렇게 꾸며도 이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70년의 기억이 담긴 공간에서 요리한 맛. 새 것에 익숙한 젊은이들. 아이러니하게도 옛것을 온전히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즐깁니다. 하루가 다르게 놀러가기 좋게 생겼는데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모양인지 훨훨 나는 저 꾀꼬리 암수 서로 정다운데
오늘날의 음악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들이 음악이 예술로서 사람들하고 생생하게 살아있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런 건축물도 역시 그런 일환으로 새롭게 또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나가면 된다, 이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건축이 주는 위로, 잊을 수 없는 오늘 하루의 추억과 이야기가 이 공간에 쌓입니다. We were both young when I first saw you. I close my eyes and the flashback starts. I'm standing there. 6, 70년대 하승마을로 유명했던 도시 공주. 이곳은 요즘 젊은이들도 부쩍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See you make your way through the crowd and say hello. 로그인 공주라는 청년마을 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짧게는 사흘, 길게는 한 달간 공주에 머물며 단순한 쉼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지금 공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희 회사가 로컬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는 회사다 보니까 그 로컬 크리에이터 회사들이 각각 이 지역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런 것들 저희도 또 배우고 저희하고는 또 어떻게 연계해서 협업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지 직접 로컬을 체험해보고자 저희도 지원을 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정해진 룰 없이 자유롭게 머물며 탐험하듯 마을을 돌아보는데요.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년들 중에도 공주에 여행 왔다 눌러 앉게 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니 씨처럼 말이죠. 마을 호텔 운영하는 회사의 교육 매니저라는 타이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팀들이 시너지를 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주에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여행자로 갔었던 순창의 한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께서 좀 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차피 회사를 그만둘 거라면 순창에 내려와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운영해보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서울에서의 직장 생활을 접고 우연처럼, 운명처럼 시작된 순창살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계약이 이제 끝나고 서울로 이사를 가자마자 친구들을 만나서 다시 연봉 얘기와 승진 얘기들을 듣는데 너무 불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저를 돌이켜봤거든요. 뭔가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자기만의 공간을 차려서 어떤가를 운영해 나가면서 보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제가 떠올랐어요. 한 번 용기를 내봤다. 그리고 공주에서 다시 한번 용기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부지런히 방황하던 청춘을 보듬어준 공주. 열린 마음으로 청년들을 맞아주는 공간이 아니었다면 쉽지 않은 결심이었을 겁니다. 두 분을 순창에서 그렇게 만났는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같이 걸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온 우주의 기운이 도와주는. 인상적인 곳은 확실히 요 근처에 있는 재민천을 끼고 있는 공주 구도심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재민천 산책하다가 숙소 사장님을 길에서 만나 뵙게 됐는데 그냥 동네 주민처럼 지나가면서 인사했는데 그것도 되게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이 동네 이 구역에선 서로 나이를 묻지 않고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나 외삼촌이야? 저한테 전화번호 있잖아요. 이분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태주 시인 아닌가요? 맞아. 저 공주 명함 나왔어요. 그래? 짠. 안 나오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나부터 이제 늙은 사람인데 주목을 젊은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젊은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좀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문학관에 오면은 신발을 내가 돌려줘요.
다음에 또 오시라고. 이 신발 잘 신고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라. 마치 우리 공주가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어가 돌아오는 모천과 같은 공주. 딱 이제 비 와서 급하게 과거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로 북적였던 곳. 다시 청년들이 돌아왔습니다. 도시는 하루하루 젊어지는 중입니다. 저희 마을로 오시는 청년들은 재미를 찾아 오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생각의 틀을 깨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넓게 생각하면서 주변 동료들이랑 같이 실험하면서 찾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을 가진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매력적으로 느끼는 공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곳만이 가진 이야기에 발길이 끌리고 호기심이 생기는 것이죠. 남들이 못 만드는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나다움을 찾게 되고 나다움을 강화하는 방법이 우리 동네다움이거든요. 동네다움, 그다음에 지역다움 이렇게 해서 층층 쌓아놔야 돼요. 그 복제할 수 없는 뭔가를 정체성이 중요해진 거죠. 기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재생의 힘입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이제 사랑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애증의 공간이 되기도 하고 사건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의 새 것일까? 안 쓰는 공간들을 최대한 활용하라. 이게 바로 재생의 지혜죠. Let me